346번입니다. 자, 다음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했습니다. 지금 지수 부등식인데요. 자, 밑이 2분의 1, 2, 4분의 1이니까 모두 다 2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물론 2분의 1로 바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은 그냥 2로 바꿀게요. 왜냐하면 증가함수가 부도 방향을 안 바꾸어도 되니까. 자, 그러면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면 지수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그리고 중변은 그대로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변은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바 곱해야 되니까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밑이 2로 통일시켰고, 바로 연립부등식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미수인은 1보다 큰 증가함수니까, 바로 지수만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은 뭐 할 필요, 바꿀 필요 없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수만 우리가 뭘 해주면 되겠다? 비교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연립부등식이니까 좌변과 중변을 한번 풀고 중변과 우변을 한번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교집합을 재주면 되겠죠. 그러면 좌변과 중변을 풀어보면 x제곱으로 있는 쪽으로 모두 다 이항하면 플러스 x가 되고, 자, 마이너스 5는 플러스 5가 되니까 4가 되어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중변과 우변을 풀어보면 x제곱 이항하면 플러스 2x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이 두 식의 바로 공통부분, 즉 교집합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자,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바로 보입니까? 항상 성립하죠. 이 x 계수의 1의 반의 제곱이 얼마입니까? 1의 반이 2분의 1이고 제곱이 4분의 1인데 4분의 1만 있어도 얘는 무엇입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데 4분의 1보다 더 큰 4가 있으니까 항상 성립한다는 거죠. 자, 그것을 다른 식으로 해석한다면 완전 제곱식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본다면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에다가 얼마가 돼 있으면 되겠습니까? 4분의 16이니까 얘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5가 되겠죠. 따라서 항상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기서 판별식을 이용해도 되죠. 판별식을 이용해보면 x계수의 제곱 마이너스 맞죠?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16이 되면 음수가 되니까 바로 이 2차 식은 흑응을 갖는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x축과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기 때문에 x축 위에 붕 뜨기 때문에 항상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항상 성립하니까 이때는 x가 모든 실수가 되겠죠. 얘가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모든 실수와 이 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바로 공통부분, 교집합은 결론적으로 이 부등식의 해가 바로 무엇이 된다?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인수분해가 되죠.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 사이 범위가 되니까 각각을 0으로 만드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모든 실수와 예를 바로 엔더를 취해졌으니까 모든 실수는 집합으로 말하면 전체 집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바로 이 부등식의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347번입니다.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정수 x의 개수가 4개일 때, 그때 모든 자연수 a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부등식을 먼저 정리해주면, 자, 밑이 3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9는 무엇입니까?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자, 좌변은 3의 마이너스 2제곱의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x제곱이 되겠고, 우변은 3의 ax제곱이 되겠네요. 밑이 3이니까 1보다 큰 바로 지수 부등식이니까 바로 지수끼리 비교하면 부동 방향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지 않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2x 제곱이 무엇보다 AX보다 큰 범위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 항에서 2차 부등식으로 만들어 보면 2x 제곱 바로 플러스 ax가 0보다 작은 바로 사이 범위가 되고, 자, x로 묶여지죠. 그죠? 그러면 2x 플러스 a로 인수분해가 되어서 자, 사이 범위가 되는데 각각을 0으로 만드는 x값은 여기는 0이고 여기는 무엇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겠죠. 그런데 모든 자연수 a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 2x 플러스 a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은 바로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어서 a가 자연수이므로 음수가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이 부등식의 바로 해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a보다는 크고 x가 0보다 작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범위 속에 정수 x의 개수가 몇 개가 되거나 네 개가 되거라고 했으니까 자, 이때는 우리가 무엇을 바로 수직선을 이용해서 0과 누구 사이에 마이너스 2분의 a 사이에 자, 여기에 둘 다 구멍이 나야 되겠네요. 그죠? 요 사이에 바로 정수가 몇 개 있어라? 바로 네 개 있어란 말입니다. 그러면 0보다 작으니까 0은 포함되지 않죠. 그죠? 방구뽕이니까 뭐다? 마이너스 1, 여기에 또 마이너스 2, 4개가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3, 여기에 마이너스 4까지가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바로 마이너스 5는 얘가 무한정 마이너스보다 작을 수는 없고, 자, 바로 정수가 4개 있으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5보다는 뭐하다? 자, 큰 쪽에 마이너스 2분의 a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마이너스 2분의 a는요, 마이너스 5보다는 커야 되고, 마이너스 4보다는 작은 이 범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2분의 a가 마이너스 4가 되어도 되나요? 얘가 마이너스 4가 되어버리면 여기에 구멍이 빵 뻥이 나기 때문에 정수는 몇 개 존재하게 됩니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이 존재하고 마이너스 4는 빵구가 났으니까 구멍이 났으니까 포함되지 않죠. 따라서 3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런데 반대로 마이너스 2분의 a가 마이너스 5가 되어버리면 이까지니까 그때는 정수를 세려보면 마이너스 1 하나, 마이너스 2 하나, 마이너스 3 하나, 마이너스 4 하나, 마이너스 5는 안 되죠. 따라서 몇 개가 됩니까? 4개가 되어서 마이너스 2분의 a가 마이너스 5는 되어도 바로 정수가 4개를 만족하겠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a는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분의 a가 누구보다는 마이너스 4보다는 작아야 된다. 마이너스 4와는 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범위가 바로 마이너스 2분의 a의 범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자연수 a를 찾으니까 양변에 얼마를 곱해주면 되겠다? 바로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니까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여기는 10이 되고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죠. 여기는 a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얼마가 된다? 바로 8이 되어서 맞죠? 따라서 예쁘게 쓰면 A는 8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 속에 자연수가 되어야 되니까. 맞죠? A는 자연수니까 결론적으로 8은 되지 않고 9와 10 두 개 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모든 자연수의 합은 얼마가 되겠다? 19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 마이너스 2분의 a가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4 사이인데 마이너스 4는 되지 않고 마이너스 5는 되어도 된다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수직선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등호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선생님이 바로 체크하는 문제들을 쳐발라 이렇게 선생님이 중학교 때부터 이야기해 줬죠. 쳐발라 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족하면 이 꼴이 들어가고 만족하지 않으면 이 꼴이 안 들어가는 거죠. 이는 처발라 문제들은 항상 뭐를 이용한다? 수직선을 그냥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수직선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이 뭐 정수 x의 개수, 자연수 x의 개수를 우리가 체크하면서 등호 조건을 꼭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 처발라 유형의 문제가 학교 내신에는 반드시 나오니까 왜 나오겠습니까?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하니까 자주 나오니 꼭 잘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348번입니다. 두 집합에 대하여 이 A 집합의 원소들이 B 집합에 모두 포함되는 이 부분 집합 관계를 만족시켜주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해보라고 하죠. 자, 일단 우리 A 집합의 바로 이 X 값은 우리가 범위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바로 지수 부등식이죠. 그죠? 그럼 좌변도 밑이 10이고 우변도 우리가 이 제곱, 제곱근으로 되어 있지만 분수 지수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으니까 A 집합의 먼저 X 범위를 한번 찾아보면 10의 X-2의 제곱이 되고요. 자, 우변은 10의 여기가 2가 생략되었으니까 2분의 얼마 됩니까? 2분의 5 X 제곱이 되겠죠. 자, 근데 밑이 1보다 크니까 지수끼리 비교할 때는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으니까 자, 이 지수끼리 비교해도 우변의 지수가 더 크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분수 형태로 나왔으니까 정리할 때 양변에 그냥 두 배를 먼저 해볼까요? 두 배를 해도 또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죠. 따라서 두 배의 x-2의 제곱이 바로 5-x보다 작거나 같다는 만족해주는 x 범위를 찾으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전개를 해보면요. 자, 2x 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8x가 되는데 마이너스 x가 일어나면 플러스 x가 되니까 마이너스 7x가 되겠죠. 그리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니까 8인데 5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5라서 바로 플러스 3이 되겠네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됩니까? 자, 2하고 1하고 여기는 3하고 1하고 면 6과 1을 더해주면 7이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기 위해서 마이너스가 되면 되겠죠. 그러므로 2x-1에 x-3으로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따라서 각각을 0으로 만드는 값은 2분의 1과 3이니까 바로 사이 범위가 되니까 x는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A 집합의 바로 음, X 값의 바로 원소의 바로 범위가 되겠죠. 물론 집합으로 나타난다면 바로 조건 제시법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문제 풀 때는 굳이 이렇게 집합으로 나타내 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A 집합의 모든 원소가 B 집합에 포함이 돼야 되죠. 그러면 지금 A 집합은 보세요. 2분의 1과 3 사이에 있는 모든 여기에 있는 원소들입니다. 모든 X 값들이 되겠죠.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가 바로 이 B 집합에 바로 포함이 되어야 돼요. 그럼 B 집합은 최고창의 개수가 지금 1이기 때문에 2차 부등식에서 0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사이 범위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사이 범위가 되니까 이 범위를 모두 다 포함하기 위해서는 이 2차 부등식에 바로 경계값이 만약에 알파 베타라면 자 여기와
여기 사이 정도가 되어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 이런 구조가 되어야 되죠. 즉, 이 부등식의 경계값에서 작은 값이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큰 값이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A의 범위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상황의 부등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기가 조금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A 값을 찾기 위해서.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다? 항상 무엇으로? 부등식이건 방정식이건 그래프로 생각하는 연습을 많이 하라고 했죠. 즉, 이 범위에 있는 것보다 더 넓은 범위가 들어는 말은 그래프로 해석하면 이 2차 함수가 y꼴 0보다 어디에 아래쪽에 있거나 같아도 되는 그 범위가 바로 알파에서 베타까지잖아요. 그죠? 그 범위가, 즉, x축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바로 2분의 1과 3도 뭐해라? 바로 포함을 하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여기가 알파고 베타면 결론적으로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걸 그냥 x축으로 본다면 2분의 1과 3 사이도 다 포함하면서 x축 아래의 그래프가 그려지려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이 2차 함수 자체가 x축 아래쪽에 있는 바로 범위가 알파에서 베타까지가 되잖아요. 그죠? 이 아래쪽에 있는 범위가 맞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2분의 1과 3도 뭐 하게 된다? 포함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따라서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보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2차 함수의 이 알파와 베타는요. 이 2차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이니까 사실 얘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분해가 된다면 사이 범위가 되어서 바로 이 그래프가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바로 범위로 말하면 알파보다는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범위 안에 누가 있으라? 2분의 1과 3도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되니까 자, 결론적으로 이 2분의 1과 3이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그 말은 자, 이 2차식을 방정식으로 봤을 때 두 건 알파 베타에서 작은 거니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고 큰 거니 3보다 크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수직선에서 우리가 생각했는 거와 똑같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되겠나요? 2분의 1의 함수값이 무엇이 되면 되겠다? 음수가 되면 되고 또한 3도 바로 음수가 되면 되겠죠. 바로 근의 분리죠. 근의 분리. 작은 거는 2분의 1보다 더 작고 큰 거는 3보다 더 큰 범위에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알파가 2분의 1보다 더 작은 범위에 있다는 말은 이 2차 함수, 이 2차 함수를 y꼴로 놓았을 때 2분의 1에 대한 함수값이 뭐가 되면 된다? 음수가 되면 되겠죠. 따라서 x 자리에 2분의 1을 대입하면 4분의 1이 되고요. 자, 2분의 1a가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6이 되는데 그 함수값이 무엇이 되면 된다? 음수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같아도 된다고 했죠. 그죠? 같아도 되기 때문에 이 2분의 1이 알파가 되어도 어떻습니까? 바로 이 2분의 1은 알파와 베타 사이에 존재하는 거니까, 맞죠? 여기에 이 꼴이 있으니까 0이 되어도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알파가 2분의 1이 되어도 이 범위 속에는 2분의 1이 더하죠. 따라서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3도 어떻습니까? 3에 대한 함수가 9 플러스 3a 플러스 6도 음수가 되면 되고 그 3도 베타가 되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바로 0이 되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모두 다 뭐 해주면 되겠다? 만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우리가 근해 분리에서는 따질 게 세 가지였죠. 함수값, 즉 경계값의 함수값과 판별식, 대칭축인데 함수값이 바로 무엇이면 엄수이면 판별식과 대칭축은 따질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바로 이 2분의 1의 함수값과 3의 함수값이 음수가 되기만 하면 바로 이 B의 이 바로 그는 방정식으로 봤을 때 이건 부등식으로 봤을 때 그 경계값은 항상 2분의 1과 3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여기에서 A 범위를 찾아주면 되니까 위의 식은 2분의 1A가 자, 두 개를 더하면 4분의 26인 4분의 24니까 4분의 25 이항하면 마이너스 4분의 25가 되겠죠. 따라서 양변에 2를 곱해버리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25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3A가 얼마보다 바로 15가 이하하면 마이너스 15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바로 공통 부분을 찾으면 되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12.5 정도가 되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수직선 위에 여러분들이 요 부등식을 다시 수직선 위에 나타내 준다면 이때는 이게 이제 A축으로 본다면 마이너스 2분의 25가 어떻습니까? 더 작죠? 더 작기 때문에 왼쪽 마이너스 5가 오른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2분의 25보다 더 작은 거와 마이너스 5보다 더 작거나 같은 거야 공통 범위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바로 A가 무엇이 되면 되겠다. 마이너스 2분의 25보다 작은 범위가 돼버리면 항상 A가 B 집합에 포함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바로 정답은 바로 A가 마이너스 2분의 2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 수직선에서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불편할 때는 무엇을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프를 생각해 보니 결론적으로 근의 분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349번입니다.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모든 정수 x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수 부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좌변과 우변의 밑이 똑같을 때는 지수끼리만 비교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항이 몇 개 있습니까? 항이 세 개 있죠. 그러면 좌변과 우변의 지수만 딱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럴 때는 방정식에서 푼 것처럼 가만히 보면 3의 x제곱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입니까? 자, 그러려면 이 3의 2x, 3의 2x 플러스 1제곱을 다시 한번 보면요. 얘는 3의 2x 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3의 2x 제곱은 3의 x 제곱의 전체의 제곱이 되고 거기에 바로 3이 곱해진 이런 형태의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도 3의 x제곱이 있고 여기도 3의 x제곱이 있으니까 우리는 3의 x제곱을 무엇으로 t로 치환해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치환하면 항상 범위가 생겨야 되죠. 따라서 지수 함수는 항상 치환하면 양수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 무등식을 t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얘가 t가 되고 얘가 t가 되는 것이니까 결론적으로 3t제곱 마이너스 28t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처리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인수분해 되는 게 보이나요? 바로 3하고 1하고 3, 9, 27이니까 9하고 1하고 하면 27과 1이면 28이 되고
마이너스 28이 돼야 되니까 이런 꼴로 나타내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3t-1과 t-9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사이 범위가 되니까 3분의 1과 9가 바로 0으로 만드는 값이니까 3분의 1보다는 t 값이 크고 9보다는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t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자 최소값인 3분의 1이 바로 경계의 바로 가장 작은 쪽이니까 양수가 되니까 모두 다 만족해 주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x의 범위를 찾아야 되니까 이 t를 이제 무엇으로 바꿔주면 되겠다? 3의 x제곱으로 바꿔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분의 1도 3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9는 3의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밑이 모두 다 3이고 바로 3은 1보다 큰 증가함수니까 부동 방향 지수끼리 보고 비교할 때 부동 방향은 바뀌지 않게 돼요. 따라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최종 이 부등식을 푼 결과가 해가 되겠죠. 근데 그때 모든 정수 x의 값만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정수는 0과 2보다 작은 정수는 0과 1뿐이라서 바로 정수는 두 개의 0과 1이 되고요. 그 합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치환을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치환을 하면 항상 지수함수는 밑이 1보다 크든 0과 1 사이거든 항상 지수함수는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350번입니다.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x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7분의 1을 제곱하면 49분의 1이 되니까 우리는 7분의 1의 전체의 x제곱을 무엇으로 t로 치환해서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t는 항상 양수가 될 것이고요. 자, 49분의 1은 7분의 1의 제곱이니까 바로 7분의 1의 2x 제곱 바로 맞죠? 따라서 얘는 무엇이 된다? t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t 제곱에 마이너스 56t 그리고 플러스 343으로 우리가 t에 대한 2차 부등식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인수분해가 되나요? 고민을 한번 해보면 이 343은요, 뭐의 배수입니까? 7의 배수 맞나요? 얘가 7 곱하기 7, 4, 28에 28이면 63이니까 7, 9, 63이죠. 그러면 49와 7은 56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이면 바로 마이너스 49와 마이너스 7을 더하면 56이 되겠죠. 따라서 TT를 붙여주면 되는데 숫자가 조금 커서 불편한 점은 있네요.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T-7과 T-49로 바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사이 범위가 되니까 7보다는 여기에 좀 이 꼴이 있는데 이 꼴을 선생님이 빠뜨렸네요. 그죠? 자,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꼴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7보다는 크거나 같고 t값이 얼마보다는 49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x의 최대값, 최소값이니까, 그죠? 이 t를 다시 되돌려 줘야 되겠죠? 치환했으니까 무엇으로? 7분의 1의 전체 x제곱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7분의 1의 x제곱이니까 우리는 모두 다 7분의 1로 밑수를 바꿔도 되지만 얘가 7로 놓고 얘는 7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얘는 7의 제곱으로 표현하면 여기가 7의 1제곱이니까 결론적으로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지수를 비교할 때는 부동 방향이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자, 따라서 양변에 마이너스만 곱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부동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죠. 자, 그러므로 옆에 적어 보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부동의 방향이 바뀌었는 거요.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최대값은 얼마가 되고요? 바로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따라서 최대값에서 최소값, 즉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를 빼버리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플러스가 되어서 얼마의 값을 갖는다? 1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351번입니다. 함수 fx는 바로 2차 함수인데요. 자, 이 fx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부등식 형태로 나타냈을 때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수에 fx가 들어갔으니까 사실 합성 형태가 되는데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요. 이 4의 fx 제곱은 4가 2의 제곱이니까 2의 fx의 전체의 제곱 형태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자, 지수가 플러스가 되어 있으니까 2의 1제곱 곱하기 2의 fx 제곱 형태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8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48이 되어서 0보다 작은 범위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그럼 여기에 2의 fx 제곱이 똑같으니까 우리는 2의 fx 제곱을 무엇으로? t로 치환을 하면 되고, 자, 지수 함수 형태는 항상 양수가 된다고 했죠. 자, x의 범위가 없으면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가 되는 거예요. fx 지수가 양수가 되든 음수가 되든 전체는 항상 양수가 됩니다. 따라서 얘는 어떻게 t의 제곱 마이너스 2t 각각 2의 fx 제곱 2의 fx 제곱이 각각 t로 바꾸면 되니까 이런 형태로 바뀐다는 거죠. 그럼 얘는 68이 48이니까 t-8과 t 플러스 6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각각을 0으로 만드는 값이 8과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은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자, t는 항상 양수라고 했죠. 따라서 마이너스 6 이쪽 음수는 무엇으로 바꿔야 된다? 0부터 되는 양수로 바꾸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t의 범위가 0보다 크고 8보다 작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t가 바로 2의 fx 제곱이니까 되돌려주면 0보다는 크고 2의 fx 제곱이 누구보다는 작다? 8보다는 작은데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좌변과 우변은 항상 참이죠. 항상 참이니까 우리는 바로 중변과 우변만 체크하면 되는데 밑이 2와 동일하기 때문에 밑이 1보다 큰 바로 지수함수 꼴이니까 바로 지수도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우리는 x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 부등식의 바로 해를 찾기 위해서 이제 fx가 3보다 작은 이 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fx가 바로 무엇입니까? 2차 함수니까 fx 자리에 무엇이 들어간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고 인수분해가 x-3,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사이 범위가 되는 거예요. 각각을 0으로 만드는 값은 3과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범위가 결론적으로 이 부등식의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죠? 자,
양쪽에 부등식으로 되었어요. 정수계수는. 자,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어서 둘 다 이 꼴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 더 빼주면 바로 정수의 개수가 되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5 마이너스 1 바로 몇 개가 된다? 4개가 된다는 거. 실질적으로 우리가 찾아봐도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과 0과 1과 2까지 바로 4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정수 x의 개수는 4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수에 fx가 있다고 겁먹지 말고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공부했잖아요. 4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1 플러스 x제곱 형태와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2의 fx 자체를 무엇으로 t로 이렇게 치환만 하면 되니까 겁을 먹지 말고 치환해서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352번입니다. 다음 부등식을 풀어달라고 하는데, 자, 지수 부등식 형태인데요. 밑이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어떤 자연수로 나왔는 뭡니까? 양수로 나왔는 것이 아니라 그냥 x라는 문자로 나왔죠. 그러면 우리는 지수 부등식일 때 바로 1보다 크면 부등호 방향이 지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고 0과 1 사이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단 x는 0보다 크다고 했거든요. 그 말은 얘는 x가 무엇일 수도 있다. 1이 되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x가 이 밑이 x로 동일한데요. 첫 번째는 x가 1일 때를 꼭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x가 1보다 큰 바로 정가함수 형태의 부등식. 세 번째는 바로 x가 0과 1 사이에 바로 감소함수 형태의 부등식.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각각을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이 첫 번째 경우를 빠뜨리면 안 되는 거죠. 얘는 밑이 지금 숫자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지수 함수를 이야기할 때는 원래 밑은 1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수 부등식, 여기 앞에 글자로 지수 부등식이라는 말이 없죠. 말이 없기 때문에 이 x 이퀄 1을 꼭 체크해 줘야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에 지수 부등식이라고 되었다면 우리가 이 x 이퀄 1은 체크해 줄 필요가 없지만 지금은 꼭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x가 1일 때니까 이 x는 꼭 1이니까 1을 대입하면 되겠죠. 1에 자, 지수는 3-2가 되어서 1의 1제곱이고요. 자, 우변은 1에 얼마가 됩니까? 5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1의 1제곱도 1이고 1의 5제곱도 1이니까 얘는 같잖아요. 그죠? 같이 좌변이 크다가 아니죠. 그죠? 따라서 성립한다, 성립한다, 안 된다. 이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x 이퀄 1은 절대로 이 부등식에 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럼 두 번째로 x가 1보다 클 때는 이 밑이 1보다 크다는 말이니까 정가함수 형태니까 바로 지수를 비교할 때 3x-2가 x 플러스 4보다 자 1보다 크기 때문에 밑이 1보다 큰 정가함수의 부등식이면 부등호 방향도 바뀌지 않겠죠. 자, 따라서 x가 이항하면 2x가 되고요. 마이너스 2가 이항하면 플러스 6이 되어서 x는 3보다 크겠죠. 됐나요? 그런데 자, 이것을 그대로 답으로 처리하면 안 되고 대전제가 1보다 크잖아요. 그죠? 1보다 큰 것과 x가 3보다 큰 것에 두 개의 바로 무엇을 취해야 된다? 바로 교집합을 취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기서 x가 3보다 크다고 나왔다고 얘를 그대로 채택하면 안 되고 x가 1보다 큰 경우와 3보다 큰 경우에 바로 이 두 개의 교집합을 취하면 결론적으로 x는 3보다 크다가 바로
이 두 번째 바로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걸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1보다 클 때. 자, 그러면 세 번째는 0과 1 사이입니다. 0과 1 사이면 바로 이 지수 함수가 바로 무엇이다?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게 바로 지수 부등식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지금. 두 번째와 세 번째. 첫 번째는 지수 부등식이 아니에요. 그냥 1을 대입해서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부동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바뀌어야 되죠. 맞나요? 보통어 방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x가 이항하면 2x가 되고 마이너스 이항하면 6이 되어서 x는 바로 뭐가 된다? 3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자체를 답으로 하면 안 되고 대전제가 0과 1 사이죠. 그러면 x가 0과 1 사이인 거와 3보다 작다에 바로 뭘 취한다? 교집합을 취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수직선을 살짝 그려봐서 생각해 볼까요? 해보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0과 1 사이에 이 범위인데 3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공통이 여기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가 바로 이 세 번째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이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수직선을 다시 한번 그려본다면 1보다 크고 3보다 크잖아요. 그죠? 3보다도 크고 1보다도 크니까 공통 부분은 여기라서 바로 x가 3보다 크다가 되는 것입니다. 되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수학, 공통수학 원에서부터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을 세 분단으로 나누어서 분류해서 푼 거죠. 분류해서 푼 거. 분류해낸 거죠. 그죠? 따라서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집합을 취해야 됩니까? 교집합을 취해야 됩니까? 분류를 했은 게 바로 합집합을 취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또 교집합을 취하는 게 아니죠.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세 가지로 세 분단으로 나누어서 풀었으니까 합집합을 취해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최종 정답은 x는 0과 1 사이 또는이죠. 또는 x는 3보다 크다가 이 문제의 바로 이 부등식을 푼 결과 바로 해의 범위가 되는 것입니다. 해가 되는 것이죠. 아시겠나요? 자, 언제 교집합이죠? 이 대전제 조건 안에서 이걸 만족하니까 교집합이고, 마찬가지로 교집합이고, 자,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로 분류해서 풀었으니까 합집합을 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353번입니다. 다음 부등식의 해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은 사이 범위로 나타날 때, 자, 이 알파와 베타의 바로 합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등식은 조금 전에도 풀었지만 지수 부등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x가 0보다 큰 범위일 때 이 부등식을 풀어달라. 그러면은 첫 번째, x가 1일 때도 반드시 체크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자,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을 경우와 세 번째, x가 1보다 큰 범위, 이 세 가지로 각각 모여서 나누어서 생각해 줘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 부등식을 무슨 부등식이라고 생각하고 지수 부등식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 또한 바로 분류를 몇 가지로 분류해서 풀어야 된다. 세 가지로 분류해서 풀어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x가 1일 때는 그대로 x에 1을 대입하면요. 1이고 1 8이니까 마이너스 7제곱이죠. 그리고 여기는 1이 되고요. 여기는 2 곱하기 2니까 2잖아요. 그럼 1의 마이너스 7제곱도 1이고 1의 제곱도 1이니까 두 식은 같은 값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변이 더 크나요? 크지 않죠.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등식은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야. 그러므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같아서 성립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x 이꼴 1은 절대로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럼 두 번째는 x가 0과 1 사이니까 이제 밑이 1보다 작은 감소함수잖아요. 그죠? 따라서 지수끼리 비교할 때 감소함수 형태는 부동호 방향을 뭐 한다? 바꾸어 준다가 되는 거죠. 됐나요? 부동호를 바꿔야 되니까. 자, 2차 부동식을 풀어주면 되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다가 되면, 인수분해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이나요? 내가 0보다 큰 걸 이야기해야겠죠. 자, 따라서 가의 범위가 되니까, 각각을 0으로 만들어준 x값은 마이너스 2와 4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또는 x는 4보다 크다가 되겠죠. 근데 이것을 답으로 체크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대전제가 0과 1 사이가 된다고 했어요. 따라서 이 결과값과 0과 1 사이에 바로 이 결과에 바로 무엇을 취해줘야 된다? AND를 취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작고 4보다 큰 경우하고 0과 1 사이의 공통 부분은 얼마가 되나요? 없죠. 자, 보세요. 수직선을 그려보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예요. 0과 1 사이는 이렇게 되죠. 그런데 마이너스 2보다 작고 4보다는 큰 범위가 되어야 되니까 이 두 개의 n드란 말은 공통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공통 부분이 있습니까? 공통 부분이 없죠. 따라서 두 번째 푼 결과는 무엇이 된다?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죠.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해됩니까? 따라서 두 번째에서는 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해는 여기 1보다 클 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유 알겠나요? 1보다 크면 부동호의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그대로 따라오면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이제는 사이 범위가 되어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위에 그 컨닝하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바로 사이 범위가 되니까 마이너스 2와 바로 누구 사이? 4 사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죠. 얘가 결론적으로 답이 아니라 x가 1보다 크다와 바로 and를 취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직선을 다시 이용해 보면 0은 필요 없겠네요. 그죠?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1보다 큰 범위랑 1보다 큰 범위랑 마이너스 2와 누구 사이, 4 사이의 범위에 바로 공통 부분이 되어야 되니까 이게 바로 공통 범위가 되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세 번째에서 나온 이 부등식은 바로 해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바로 해가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세 개의 해가 없다는 말은 집합으로 말하면 공집합 아닙니까? 그죠? 맞죠? 그래서 세 개의 합집합은 최종적으로 x는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이 부등식의 해가 되는데 그 부등식을 표현해 봤더니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고 표현됐으니까 알파가 1이고 베타가 4가 되어서 알파와 베타의 합은 바로 1 플러스 4가 되어서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정확한 풀이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